오늘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연락 왔어요 아침에. 또 용역의 공급식이 있습니다. 442페이지. 거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저거 잘 봐두세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간주임대료. 요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잘 보셔야 되냐면 나는 미래에 건물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 간주임대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간주는 가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임대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 그 국가에서 보증금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자 계산을 해서 거기에 10%만큼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 불로소득이라고 있어요. 불로소득이 뭐죠?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배당,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엔 요것도 들어가죠. 코인. 그래서 배당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요? 주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맞죠? 네. 부동산 쪽하고 주식 쪽하고 코인.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노동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올랐네 팔고, 떨어졌네 사고. 네,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부동산도 뭐 돈만 있으면 부동산 산 다음에 임대 주면은 실질적으로 돈 많으신 분들은 임대 주고 본인이 관리도 안 해요. 관리할 사람 둡니다. 그 사람 월급 주면 되니까. 그러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게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이게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20대가 이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 주식해서 100억 벌었다. 어떤 사람 코인에서 몇십억 벌었다. 이런 얘기 과거에 있었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상 비슷하게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세금을 많이 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원래 우리가 돈은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일 안 하고 돈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떼겠다.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면은 임대료의 10%만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그것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럼 전세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자 계산해갖고 임대 사업자일 경우에 임대 사업자 아니면 안 내도 되는데 임대 사업자일 경우에는 그 전세 자금에 대한 보증금 이자 계산해서 그것도 내셔야 돼요. 건물. 네, 건물.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집 1가구 1주택인가 1가구 1주택은 세금 부과 안 돼요. 지금 5채 이상이 임대사업자예요? 지금 3채 이상일걸요? 3채 이상. 네. 3채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3채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시킬 거라면서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일가구 일주택? 아니요. 그거 말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혜택 주는 거. 혜택 전세. 예. 그거 문재인 정부에서 하다가 없어졌다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 하는 사람한테 혜택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 많이 사서 임대 좀 해라. 라고 이제 방향성을 약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요거는 그 부정확한 것들은 다 예정 신고 기간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보증금의 대한이자 네. 보증금이 대한? 네.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보증금이 아니고 이자 계산해서. 그래서 이자 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라. 근데 내년에 난리 났어요. 왜냐면 올해 연초까지는 이자율이 낮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자율이 어떻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내년에 요 이자율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어제 뉴스 또 있잖아요. 뭐요? 우리 정기예금 들면 5%까지 네. 줬잖아요. 7%까지 올랐죠. 10%까지 올랐죠. 지금 그거 취소시킨다 해서 아, 그건 그거 아니고요. 그거 뭐냐면 어느 지방 농협에서 농협에 원래 대면으로만 받았어야 되는데 직원 한 명이 실수로 비대면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몇십억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농협 자체가 되게 조그만 농협인 거예요. 거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자가 발생한 거죠. 이자가.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거를 만약에 이자를 주고 나면 그 농협은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 부탁해갖고 지금 70% 정도 해제시켰대요. 아, 그 얘기가.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농협이 그 조합원으로 돼 있으면 음. 세금을 조금 떼고 다 주는 게 있어 이자를. 뭐 그런 제도도 있어요. 농협도 있고 뭐 축협도 있고 그런 협회는 있어요.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하려고 전화하니까 와야 된다는 거. 네, 원래는 대면인데 어떤 직원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게 비대면으로 떠버린 거예요. 그때 몇 억이 한 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자를 줄 수가 없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네.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짜들은 날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진짜 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마지막 날로 해서 신고만 해라.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신고만 해주면 되잖아요. 날짜는 중요치 않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 날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월세 받으시면은 월세나 전세 뭐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은 또 1가구 무슨 주택이냐 이것까지 다 따져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나 갖고 있어 상가를. 상가는 하나도 무조건 세금 내요. 네. 상가하고 주택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니까 면세 제도를 주는데 비과세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상가는 솔직히 돈 벌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뚜루룩 있는데 이거 한 칸. 네, 한 칸. 애매하고 이거 네. 임대료 있어. 네, 그것도 다 세금 다 내야 돼요.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요. 이것도 사업 사업자 내야 돼요. 사업자네. 내야 돼요? 네. 애매해갖고 임대 받을. 네, 그럼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다 돼요. 그런 거 누가 다 해줘요? 업체에서 다 해줘요. 네. 업체에서는 사주기만 하시면 초반에는 열심히 도와줘요. 아 이거 꿈꿨었는데 상가 하나 사갖고 임대. 상가 하나 갖고 돈 안 돼요. 네. 하나 갖고는 돈 안 되고 그것도 돈 좀 버시려면 상가가 좀 여러 티 있어요. 그렇죠. 네. 한 칸 가지고는 그냥 용돈벌이 정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상가도 큰일 나요. 잘못 사면. 안 나가는 데는 죽어도 안 나간다고요. 요즘 많이 문 닫아. 예, 요즘 문 닫은 데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만 해도 여기 주한역 여기도 다 망했잖아요. 위에는. 시장 쪽에만 사면은 괜찮아. 시장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에 우리 연안부도 그쪽에 상가 하나 우리 아버지 사는데 내놓으니까 금방 싸요. 아 2억 주고 18평짜리인데 2억 주고 팔았으니까. 어쨌든 10% 띄워주고. 어쨌든 앞으로 돈 버는 것도 좀 운이 좀 있어야 돼요. 어디가 잘 나갈지 어디가 좋을지 모르니까. 땅 지분이 따로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되게 골치 아파. 아, 그래요? 그거 다 알아보고 동무서에서 알아보고. 땅까지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비싸요.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 볼 겁니다. 영세율의 뜻은 뭐죠? 영세율? 예, 아니요. 세율이 몇이요? 아, 0. 예. 면세는요? 면세? 예, 세금을 면제받았어요. 그래도 둘 다 안 내요. 예, 둘 다 세금 납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이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냈을 때 돌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환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세는 환급이 되는데 그것도 조기 환급이 돼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돌려받을 게 있어도 법 자체에서 너네는 안 돌려줄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려받을 게 있어도 면세 사업자는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주로 이거 관련된 거예요. 수출. 근데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뭘로 먹고 사는 나라죠?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큰일이 뭐냐면은 뉴스 보면은 이제 발표하잖아요. 수출이 얼마였고 수입이 얼마였고. 근데 그걸 보면은요. 가면 갈수록 수출보다 뭐가 더 많아요? 수입이 더 많아요. 진짜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도 대만한테 잡혔어요. 예. 그래서 대만이 반도체 쪽 엄청나게 밀어갖고 지금 대만이 1등이에요. 예. 그리고 반도체 쪽도 어쨌든 예전 같지 않고 자동차는 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새 차 받으려면 1년 기다려야 된다, 2년 기다려야 된다, 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건설 쪽도 난리고. 예.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왔다 가신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거기라도 왕창 잡아야죠, 뭐. MI인가? 이거 체결했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거 체결은 별 볼 일 없어요. 계약서 쓸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사우디인가 그쪽 중동 나라하고 무슨 계약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확정된 게 몇 개 없어요. 예, 왜냐면 계약은 계약이고 확실히 사인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돈 거래잖아요. 예, 돈 관련된 거는 사인할 때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80년 된 그래도 중동공이라 갖고. 그렇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젊은이들이요 중동으로 가라 그랬다가 욕 먹었잖아요. 무슨 요즘 애들한테 중동 가서 공사 지으라 그러냐고. 하는데 그 80년대 돈 다시 일으킬 것 같다고. 아,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기술자만 가는 거고 여기 현 거기에 현지인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구조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국도 봐요. 미국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너네 차 팔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지어. 그러면 혜택 줄게. 우리나라에다 공장 안 지어? 그러면 없어. 예, 아니요. 돈 투자만 하란 얘기죠. 돈 주잖아. 그렇죠. 그럼 혜택은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취업시켜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로자들 자기네 사람. 그렇죠. 시킨다는 얘기가. 그렇죠. 별로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미국한테 야 너네 나라 물건 팔고 싶어? 한국에다가 공장 지어. 그럼 뭐라 그래요? 됐다 임마. 그러고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이 앞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게 할까 고민 중이래요.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유럽도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다가 지으면 유럽에다 지으면 혜택 줄게.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머리 잘 쓴 거 같아. 그렇죠. 거의 진짜 공장 4년 전에 다 넘어갔잖아요. 웬만한 섬유 공장들 다 넘어갔어요 베트남으로. 그러면 뭐래? 그때는 임금 적었는데 갈수록 세져.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나라를 또 찾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귀가 얇은 거 같아. 우리나라 돈이 얇잖아. 그래서 요거 관련돼야 돼요. 수출. 그 다음에 면세는 우리 살아가는데 뭐 하는 거요? 필요한 거. 네, 그게 이제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면세의 특징은 꼭 요거 받으셔야 돼요. 계산서. 그래서 면세 사업자한테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뭐죠? 몇 글자 차이나요? 두 글자? 두 글자. 그래서 세금이 있냐, 있냐? 세금이 없냐. 네, 딱 그거 차이예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보면 세금 얼마, 계산서에 보면 세금 없어. 네, 딱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래서 거기 450페이지 밑에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이중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 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지 말고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뭐 내라? 세금 내라. 그거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입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나라에다가 부가세 내지 말고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부가세 내. 그래서 일본이 소비세가 14%인가 그럴걸요 아마? 14%였나 18%였나?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부가가치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꼭 이럴 때만 갖고 오는 용어 있잖아요. 네 글자. OECD. OECD 가맹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부가세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현재는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68세나 70세로 올릴 거예요. 근데 68세가 좀 확률이 높은 게 OECD 가맹국 평균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68세래요. 그러면 그런 거 할 때마다 OECD 갖고 오고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할 때는 OECD나 선진국 이런 얘기 싹 빼놓고 안 갖고 오잖아요. 어쨌든 OECD에서 68세면 좀 기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68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고갈 문제도 있고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인들이 잘못된 게 뭐였냐면은요. 이거 옛날에 개혁을 두세 번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왜 개혁 못 하죠? 지금 그거 뭐야? 네. 60세 받으려면 15% 마이너스하고 60세 받을 수 있다. 네, 받을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65세에 받아. 그러면 5년 동안 연장한 다음에 불입 더한 다음에 받는 것도 돼요. 그립도 한다는. 예. 그래서 막 200만 원 이상 받는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불입을 추가로 더해서 더 받는 거예요. 아, 더 예.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예. 왜냐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어. 그러면 꼭 지금 당장 받을 필요 없죠. 조금 이따 받으면 더 받으니까. 평균화로 그 60세에 받으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왜냐면 빨리 이렇게 내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80세가 좀 넘으면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는. 그렇죠. 그것도 네. 맞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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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나쁜 짓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65세에도 계속 연장해서 소득이 있어. 아, 소득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요, 소득이 있으면 일부 감액되거나 못 받아요. 일정 소득 넘어가면은 그게 딜레이 돼 버려요. 뒤로. 그래서 소득도 너무 많으면 그 문제 생겨요. 있을 때까지 하고 그 소득이 없는 시점에서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일정 금액 넘어가면 적어돼요. 감액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60세 넘으면 회사에서도 국민연금을 안 내주고. 네, 안 내요. 맞아요. 왜냐면 그걸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거 하니까. 60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소득이 있어갖고 그냥 소득 있으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정 금액 넘어가면 감액이 되고 일정 금액 넘어가면 못 받아요. 그래서 네. 이건 이제는 회사 그 뭐지 사대보험 안 하는 걸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소득해갖고 그거에 수한다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법에서 원래 연금 만든 이유가 소득 없는 분들 노후에 쓰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 국민연금이에요? 네. 뭔가 한꺼번에 못 봐요. 어떤 거요?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받으려면요. 국민연금은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120회 이상 불입을 하셔야 연금으로 받거든요. 120회 안 되면 나이 되면 한 번에 받고 끝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아니까 만기 되기 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만기 돼요. 된 다음에 네. 보통 다 120회가 만기야? 아니에요. 60세. 없어요. 만기는 없고 120회 이상 부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120회가 안 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120회가 안 되면 그렇죠. 근데 120회 그것도 넘으면 일시불로 안 줘요. 60살이 돼야 그거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네, 그 나이가 돼야만. 그래서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네. 후회한 사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60세 아니잖아요. 62세인가 63세인가 그렇고요. 아니 우리 아, 65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 돼야 돼요. 선생님은 몇 살? 나 67세에 받던가. 아니야 나 아니요. 난 64세야. 그럼 64세면은 4년도부터 넣었어. 맨 처음부터. 아니요. 몇 년도부터 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 하는 이유가 이제 이중과세 방지하고 외화 많이 받으라고. 왜냐면 세금을 안 걷으면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러면 팔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에서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뭐 실질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몇 개나 돼요. 전 세계에. 대부분 다 필요한 것들을 외국에서 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은 외국에다 팔고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이번에 월드컵 하는 나라 푸트는 거의 90%가 수입이고 수출은 거의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근데 걔네는 기름만 열심히 갖다 팔면 돈 벌잖아요. 그다음에 453페이지. 수출은 요것만 그 영세율은 요것만 생각하세요. 뭐와 관련된 거요? 수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면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줄게. 세금 안 받을게. 그래서 면세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불완전 면세 제도라 그랬어요. 왜 불완전이라고 하냐면은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마이너스가 생기면 원래 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돌려줘요. 그래서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급 자체를 안 해준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진성이에요. 그리고 면세되면은 뭐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요? 계산서.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역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을 사도 얼마라 그랬죠? 그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모나미 볼펜을 사면은 같은 가격에 사잖아요. 그거를 무슨 성이라 그런다고요? 역진성. 왜냐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 내잖아요. 네,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세법에서는 불공정이라고 봐요. 왜냐면 세법은 무조건 너 돈 많아? 세금 많이 내. 너 돈 적어? 세금 적게 내.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80% 띄울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반만 내라 그래도 힘들잖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반 내라 그러면 50만 원 남잖아요. 근데 50만 원 갖고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1억 버는 사람한테 50% 내래. 그러면 5천만 원 남잖아요. 5천만 원은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게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세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뭐 이 나라는 적게 내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내냐. 전 그 사람들 그 나라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네. 그 나라 가면 또 그 나라만의 문제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겠죠. 네. 뭐 월급이 대부분 적다던가. 또 최근에 저기 뉴스에 나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팔인가 어느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생산지가에서 일하고 그 나라 가서 부자 소리 듣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소득하고 그 나라 소득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와요?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벌 거를 우리나라에서 두세 달이면 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다 브로커한테 돈 쓰고 들어와요. 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나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돈 내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중국인 분들 수업했을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긴 이제 재외동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한국어 시험 봐서 통과해야 된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어 시험을 다 불법으로 보고 들어오더라고요. 결론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고 많지 않아요. 돈을 주고 들어오는 네. 그래서 최근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태국에서 제주도였나? 어디 놀러 온 사람 100명인가 30명이 외국인이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불법 체류로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고. 강원도 네. 양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 다 이미 짜고 들어온 거예요. 관광객. 네, 이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들어가서 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미국 갈 때 그런 식으로 많이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죠. 결론은 다 불법이에요. 어쨌든 6개월 안에 가야 되잖아. 안 잡히면 되죠. 불법 체류자인데. 어차피 이래저래 불법 체류자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불법 체류자로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돈 번 다음에 걸리면 가는 거고 안 걸리면 더 돈 버는 거고. 갈 때는 어차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때가 이미 들어올 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너는 여기 가면 되거든. 자기 나라로 갈 때. 자기 나라로 갈 때요? 응. 그때 저기 뭐냐 자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응. 참고로 코로나 때는요 못 보냈어요. 응, 그렇지. 예, 잡아도. 예, 실제 잡아도 이제 잡았어.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못 보냈어요. 비행기가 안 뜨니까. 그러면 이제 입학처리자 관리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관리하는 거.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 있다가 어느 시기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네 돈 없으면 못 가잖아. 그러면 자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금으로 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거는. 그러려면 우리나라 세금으로 보내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요 궁금하시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Q&A 남겨주십시오. 예. 그래도 우리가 면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과세.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 50만 원을 쓴다. 그러면 50%겠죠? 그 다음에 과세에다가도 50만 원을 쓴다. 그러면 50%, 50%.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 200만 원 쓴다. 그러면 몇 프로요? 20%. 과세에 800만 원 쓴다. 그럼 몇 프로 돼요? 8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 적게 버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많이 사잖아요. 쌀, 뭐 야채, 과일, 생선.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완화만 시키는 거죠. 이걸 해소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해소하려면은요, 모든 점원이, 모든 물건 파는 사람이 이걸 물어봐야 돼요. 물건 팔 때마다 얼마 버세요? 가족은 몇 명이세요? 이거 다 확인해 갖고 사람들마다 세율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부가세는 10% 내면 되고 면세되는 거 사면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는 쪽이 면세 쪽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면세가 기초생활 필수품이에요. 뭐 병원 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밥 해 먹는다거나 이런 쪽이 이제 대부분 면세다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세금 부담을 조금 못 시켜주는 거예요.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해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요거 중요합니다. 면세 대상. 시험에서 면세 대상 되게 잘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면세 대상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기초생활 필수품하고 주로 누구하고 관련된 거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적게 버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한 거. 싼 것들이 대부분 면세가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많단 얘기지.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미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근데 면세인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 게요. 국산도 면세고요. 수입도 면세예요. 먹는 것. 그래서 우리 마트 가면은 소고기 코너 가면은 한우 있죠. 얘도 면세. 미국산 얘도 면세. 호주산 얘도 면세예요. 그래서 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들은 먹는 거는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뭐예요? 면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먹는 거 아닌 거예요.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 수산물 요거는 국산만 면세예요. 안 먹는 거는. 그래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요게 제일 많아요. 우리 실무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꽃이에요. 왜냐면은 거래처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보내죠? 꽃 많이 보내잖아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 먹는 것 중에선 꽃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에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국내산 애완용 돼지. 네, 애완용 돼지는 안 먹잖아요. 그러면 국내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 있죠. 고양이 중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네는 과세예요. 왜냐면 고양이 안 먹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안 먹는 거는, 안 먹는 농축수산물은 국산만 면세예요. 근데 먹는 거는 국내산이나 수입산이나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놀랬어요. 시험 문제에 이게 진짜 나왔어요. 국내산 애완용 돼지. 면세. 네, 면세. 국내산일 때만. 그 다음에 거기 453페이지 디귿에 보시면 수돗물은 면세예요. 근데 국내산 애완용 돼지는 면세가 아니라는 거죠.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면세라고요? 예.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예요. 근데 만약에 수입산 애완용 돼지야 그러면 과세예요. 예. 안 먹는 거는 뭐만 면세라고요? 국산만. 먹는 거는요 국산 수입 다 면세요. 그 다음에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수는 과세예요. 왜냐면 생수는 생수통에다가 물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공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공이 되면은 과세로 보거든요. 그래서 햄이나 참치통조림이나 이런 거 다 과세예요. 가공해서. 그래서 대부분 가공식료품들은 거의 다 과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두부만 면세예요. 포장용 두부. 네, 그거 빼놓고는 대부분 다 가공하면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끔씩 이 세금 관련돼서 쓸 때 꼭 두부를 제목으로 해서 글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특이하게 포장용 두부만 면세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간혹가다 뉴스 신문 기사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은 면세인데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예요. 근데 이런 건 거의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 여성분들 위생용품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는 다 면세예요. 특히 이제 요즘 애기들 덜 낳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관련돼서는 면세라던가 혜택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갖고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랑스 쫓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참고로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결혼율은 적거든요. 근데 아기는 더 많이 낳아요. 네, 왜냐면 프랑스는 7살인가 10살인가까지 매달 100만 원 돈이 나온대요. 그러면 애기 나겠다. 그렇죠. 매달 100만 원 돈이 나온대요. 우리나라도 줘요. 한 명당요? 네. 나오긴 나오잖아. 작아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되잖아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허경영 씨가 이야기했다가 5년 전인가 국민의힘이 얘기했다가 허경영한테 욕먹었어요. 왜 너네 내 거 갖고 따라하냐. 근데 그 따라 했었던 게 뭐였냐면 아기를 한 명 낳으면 1억을 줄 수 있대요. 지금 현재. 지금도? 아니 가능하대요. 이게 수치상으로. 지금 애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많죠. 그거를 다 없애면 애기 한 명당 1억을 줄 수 있는 돈이 된대요. 실제. 없으면. 네, 다 없애면. 그럼 없애고 1억 주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냥 주자는 얘기잖아. 다 아니요, 다 줘도 세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네, 근데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산해봤더니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했다가 허경영이가 욕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런 그지 같은 것들 내가 얘기할 때는 욕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지들이 내 거 갖다 쓴다고.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그만큼 애를 안 낳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애 낳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대학교를요 무상으로. 대학교를.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이잖아요. 대학교까지 무상되면 애들 더 낳을 확률이 올라가요. 대학교는 거의 할인이라. 그리고 그렇죠. 이거 불가능한 얘기인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한 15년인가 20년 전에 라디오 듣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해주면 되지. 예. 자기가 뭐 그때 막 물가 막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게 3가지 있다고. 근데 전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나는 남편 월급, 하나는 자녀 성적. 요건 안 올라간다고. 젊은 애들이 대학교 가서 메리트를 못 느껴서 대학에 대한 그러니까 대학 많이 없어져야 돼요. 지금 없어지는 거 지금 작업 중이고. 근데 왜 많이 못 없애냐면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학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돼요. 학교 너무 많이
예, 저기 장씨하고 나씨도 그렇고 아마 뒤져보면은 꽤 될 거예요. 전문대를 애들이 4년제를 만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지방대는 어. 거의 다 없잖아. 아니 근데 전문대를 4년제를 만든 게 되게 많아. 김포대학도 그렇고. 뭐 그것도 아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제 무슨 작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안에 꽤 많은 학교가 없어질 건데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갈 사람이 없는데. 예, 그리고 없어질 거 없애고 통폐합 시키고 해서 줄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치. 예, 좀 퍼갖고 지원해주고 그러면 알만하지. 날만 한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안 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대신에 강사진이 좀 열심히 안 가르치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얘가 없어요. 저기잖아. 유치원 없애고 얼마나 유치원 없애고 그 아, 나이 때 6살 초등학생으로 입학시키라고 했던 그 교육부장 그런 일자 한마디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근데 어떻게 될런지는 두고 봐야죠. 누군가 하나가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역외군속용역.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내버스, 그 다음에 시외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고속버스 중에서는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 고속철도. 요 고속철도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KTX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저기 택시, 그 다음에 비행기 뭐 요런 것들은 과세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고속버스. 그래서 요거까지 거기 밑에 것까지 설명. 연수가 아니고 마을버스 면세예요. 여기 있잖아요. 아니 일반 버스는 난 자, 여기는 면세. 아이고 왜 이래. 여기는 면세예요. 여기. 일반 버스는 고속버스 중에서. 고등 제외. 예, 우등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고 밑에 거 보고 잠깐 쉴 거예요. 뭐냐면 고속버스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일반 버스, 그 다음에 우등, 그 다음에 프리미엄 버스. 이 프리미엄 버스를 황제버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프리미엄 버스가 그 누워서 갈 수 있는 버스 있잖아요. 예, 자면서 갈 수 있는 버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서 얘만 면세고 나머지는 다 과세예요. 얘도 과세. 우리나라에 프리미엄 버스가 있어요? 네, 있어요. 황제버스. 인터넷에다가 황제버스라고 치시면 그 누워서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야간에만 운영하는 거 같아. 저거 17인승인가? 15인승인가? 되게 작아요. 그렇게 제도 예, 왜냐면 누워서 갈 수 있으니까. 그거 타고 싶어. 단거리에는 없고요. 뭐 장거리 뭐 인천에서 부산, 뭐 인천에서 어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누워서 가는 버스. 전 1월 달에 부산이나 한번 갔다 와요. 꼬맹이랑 와이프 됐고. 팔자에도 없는. 프리미엄 저거 타고. 아니 프리미엄 버스 못 타요. 왜냐면 애 때문에 KTX 타고 가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거나. 그때 구정배랑 아, 이야기. 어른들만 타요. 아니 구정 전에 초반에. 부산은 비행기보다 기차 타고 가는 게 더 빨라. 비행기는 공항 김포 가야지. 여기 가는데도 1시간. 부산 가는데도 1시간. 김해에서 부산 시내 들어가는데도 1시간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가는 게 더 빠르더라고. 왜냐면 기차는 좀 번화가하고 가까운 데 있는데 인천도 솔직히 말이 인천공항이지 여기에서 공항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멀지. 예. 그건 어쩔 수 없죠. 이게 더 싸요. 기차가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일반 버스가 왜 면세냐면은요. 이거 고속버스 회사에서 원래 가격을 올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때 국가에서 내민 게 뭐냐면 고속버스 회사한테 가격 올리지 마. 그러면 일반 버스 면세로 해줄게. 그래서 그때 이제 고속버스 회사에서 그래 그러면 일반 버스 면세로 해주면 가격 안 올릴게라고 해서 일반 버스만 면세요. 예. 그리고 우등이나 프리미엄은 어쨌든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일반 버스는 누가 많이 타요? 일명 서민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서민 경제 때문에 국가에서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면세로 만들어서 세금을 안 내게 해주거나 이런 혜택을 좀 줍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면은 한 명이라도 더 타잖아요. 그러면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시세가 일반 고속도로 잘 안 타는 네, 요즘 안 사는 투세기는 한데 돈 없으면 이거 타야죠. 저거 많이 타갖고 차 버스 안에 내린다는데. 일반이랑 우등이랑 같이 있어요. 고속철도처럼요? 네, 같이 있는데 몇 시껏 타냐에 따라서 일반을 탈 수도 있고 우등을 탈 수도 있고 프리미엄을 탈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은 지역에 세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몇 시걸 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버스 정류장 길게 하고 가는 것도 고속버스잖아. 네. 그거 느린다는데 사람들. 아, 뭐 그것도 아니요. 그거는 고속버스 아니고요. 그거는 그 빨간 버스 이야기하신 거 광역버스 그거는. 예, 광역버스 그거 왜 늘리냐면은 그거 예전에 한 번 했다 실패했었는데 서 있는 사람 못 타게끔. 너무 많아서. 예. 근데 이게 사고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안 서서 가면 차를 아무리 늘려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려면은요. 3-4배를 늘려버려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금방 와야지. 예.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버스 회사에서도 월급이 세요. 이분들 광역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월급이 한 4천 이상은 돼요. 한 달, 아니 1년에. 예. 원래 그런데 마을도 그렇고. 아니 마을은 얼마 안 돼요. 마을은 한 3천 전후고 2, 3 예. 마을도 그렇고. 아니요. 마을 버스는 제일 낮아요. 버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마을 버스 제일 먼저. 그다음에 일반 버스. 예. 그다음에 뭐 고속버스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광역버스도 말이 4천이지 5, 6천 될 거예요, 아마. 버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는 서울 같은 거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인천도 중공영제인 버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반 버스 중에서도 시에서 지원 나가는 버스가 있고 안 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월급 차이로 치면은 1,000만 원 넘어요. 연봉으로 치면.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일반 그 시에서 운영 중공영제. 운전하고 근데 중요한 건요. 아시잖아요. 몰리면 백 없으면 못 들어가요. 네, 잠깐 쉬었다가